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잘 지내셨나요? 아, 네,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안경 빼고 오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 그쵸, 네. 그쵸. 오늘 금요일 저녁 과연 시청자분들이 많으실지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 여기 네, 다 보여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할 매체는 이제 메타이고요. 메타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안 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매체인 만큼 그래서 메타에서의 광고도 좀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메타 자체에서 어떤 업종을 하느냐, 뭐 네. 어떤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아스가 이제 판가름 나겠지만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느냐 아니면 소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로아스가 판가름 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꼬리가 길었네요. 네, 그럼 먼저 메타에 대해서는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메타의 주 타겟팅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브랜드들, 그런 업종에서 좀 자주 지금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그 인스타 내에서 하는 게시물 홍보하기를 이제 메타 비즈니스 광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엄연히 다른 거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는 그 게시물 자체를 홍보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소재를 활용할 수도 없고 어떤 소재가 나은지, 어떤 소재가 어떤 대상에게 좀 더 타겟팅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피드나 스토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한된 지면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픽셀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리타겟팅이 불가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소액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이제 광고주분들도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고 시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기나 뭐 광고하기를 하겠다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기를 통해서 모바일로 광고를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PC로 광고 관리자단에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셔가지고 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세한 세밀한 세팅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다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타겟이 효율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에서 효율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 타겟에서 효율이 있었는지 어떤 계제 지면에서 효율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메타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메타 자체가 이제 지금 리타겟팅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리타겟팅 광고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리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픽셀을 심어줘서 이 픽셀에서 이벤트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사몰의 그 웹페이지 방문이라든지 장바구니 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고를 통해서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놓치고 가버리면 그것도 되게 아쉬운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픽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타 광고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예산을 사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이력을 광고 관리자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돈은 돈대로 썼는데. 게시물 홍보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관리자단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게 이제 메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예산 분배랑 이제 타겟 포인트 그리고 이제 A/B 테스트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예산 분배를 할 때도 이제 캠페인의 예산을 분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광고 세트 예산을 분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캠페인의 예산을 분배한 경우는 이제 메타 자체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예산 분배를 지들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경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세트 예산 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광고 세트 예산을 분배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트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을 때 좀 그룹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가 용이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메타 광고를 막 진행하시는 분들은 광고 세트 예산 분배하시는 걸 저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룹의 데이터를 뽑기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돼가지고 네. 저는 먼저 광고 세트 예산 분배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세트단에서 이제 광고 예산 분배를 했다가 나중에 캠페인단으로 옮기시는 걸까요? 저는 잘 옮기지는 않는데 사실 근데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그런 차이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 인구 통계학 이제 테스트를 하실 때도 이제 A/B 테스트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메타에서는 좀 테스트하는 순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할 때 저는 항상 이제 거시적인 것부터 한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거로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거를 먼저 테스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것들로 테스트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는 또 장점이 소재가 엄청 중요한 이제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재에서도 테스트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재 테스트 할 때도 사실 A/B 테스트라고 하긴 하는데 한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까지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테스트를 좀 통해서 어떤 소재가 성과가 잘 나오는지, 어떤 소재가 이제 좀 더 위로 가서 어떤 소재가 어떤 성별과 어떤 연령대에게 좀 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피라이팅도 마찬가지로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어떤 소재에서 사용하는 카피라이팅이 좀 더 어떤 연령대, 어떤 분들에게 먹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최적의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이제 전 메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머신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것도 많다 보니까 좀 다수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좀 광고주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 광고에도 장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카탈로그 형태로 노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뭐 타 이제 배너 광고를 보면 보통 이미지 단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GDN이나 뭐 GFA에도 물론 이미지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한 개의 이미지로 노출이 되는데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로그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는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메인 이미지에는 어떤 그 기업, 어떤 브랜드의 그런 소구 포인트 그런 것들을 좀 더 적는 이제 카피라이팅 위주의 메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면은 이제 서브 이미지에는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좀 넣어놓으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메인 이미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 이미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소구점을 먼저 명확히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준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서적인 좀 이점이 많은 게 또 메타 광고의 장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룩북 같은 걸 찍잖아요. 그래서 룩북을 찍었을 때 어떤 그런 이번 트렌드에 대한 이제 룩북명, 이번 뭐 FW 시즌에 대해서 이제 소구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이제 메인 이미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이미지
이제 서브 이미지에 넣어 놓으면은 좀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타겟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트 타겟을 많이 이제 설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논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관심사 타겟, 맞춤 타겟, 그리고 유사 타겟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관심사 타겟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겟 세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새는 이제 다수의 세트를 운영할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광고를 많이 집행하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의 세트가 아닌 다수의 세트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세트 타겟이 겹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일 타겟에게 좀 더 광고가 다수 노출되고, 이러면 좀 그 소비자에게 광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타겟의 중첩을 좀 미리 꼭 체크하고 방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세트 자체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타겟이죠. 데모 타겟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겟을 다 풀어두는 논 타겟을 활용하는 것인지, 혹은 맞춤 타겟을 활용해서 리타겟팅 광고를 운영을 할 수도 있겠고, 맞춤 타겟을 활용해서 유사 타겟을 만들어서 신규 고객 유입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고, 또한 관심사 타겟을 이용해서 우리와 우리 상품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시켜서 조금 더 광고 전환율을 높여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타겟에 대한 테스트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타겟에게 노출시켰을 때 얼만큼 전환이 되느냐를 살펴보고, 그 타겟에 대한 이제 A/B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 타겟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소재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일주일 혹은 2주일은 기다려야지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광고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 뭐 2주, 3주 계속 기다리는 것 자체는 조금 광고비를 누진시키는 게 아닌가. 보통 일주일 사이에는 결판이 난다. 그 사이에는 좀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논 타겟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다른 타겟들도 좋겠지만 만약에 광고 비용이 좀 되게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비용에서 뭔가 타겟 테스트를 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쩌면 어드밴티지 타겟보다는 논 타겟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캠페인 단위에서도 보면 수동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어드밴티지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세트에 이제 여러 개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타겟,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타겟밖에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머신러닝이 정말 극적으로 의존을 해서 맡기는 건데, 이 부분을 사실 메타 내에서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운영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만 믿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갑자기 이제 나갔다가 뿅 하고 나타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메타 자체도 어쨌든 뒤에 배너 광고이고 소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소재 분명히 타겟도 중요하겠지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세팅을 하는 편이세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주분과 이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한 뒤 정하는 게 맞겠지만, 좀 테스트하는데도 이제 말은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소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A, B, C, D, E, F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6개 정도는 네. 있어야지. 그런 건 있어야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세부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소재는 사실 많을수록 좋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한 아래에서는 한 6개 정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소재도 A/B 테스트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소재 A/B 테스트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세요?
아까 일주일이면 이제 다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 저도 뭐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 1주, 2주 정도 보고 이제 좀 이렇게 소재를 오프하고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1, 2주 정도 보고 이제 어떤 소재가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소재를 많이 준비했을 때는 네. 또 광고비가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 2주 내에 좀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좀 꺼야 되는, 좀 끄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재가 네, 소재도 A/B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효율이 나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프시키면 소재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줄어든 그 소재로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소재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계속 이 6개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6개가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성과가 다 안 나오는 편일 수도 있고 6개가 성과가 다 잘 나오는 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성과가 한 개의 소재 잘 나온다 하면은 그 소재에 맞춰서 그 소재에 비슷한 카피라이팅과 그 소재와 비슷한 색깔 이런 것들 이용해 소재를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성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재가 뭐 안 나오는 것들은 뭐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유를 분석 좀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재 이제 6개를 세팅해서 보면 어쨌든 간에 뭐 가장 중요한 건 튀는 소재,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소재를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딱 튀는 소재가 나타나는 순간 디벨롭 소재를 만들어 달라. 이 소재를 베리에이션한 소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였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뭐 15개, 20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소재 같은 경우는 필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전환이 안 된다던가 소지는 많은데 뭐 전환이 안 좋거나 혹은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뭔가 CP 결과당 비용이 너무 크다던가 이런 경우는 좀 오프를 시키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케터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좀 집요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마케터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마케터 바로 여기 많은 연락 주시면 메타 광고에 있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제가 좀 연락이 좀 많이 오네요. 바쁘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타에 있어서 어쨌든 계속 소재 필터링을 해야 되고 타겟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재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전환이 잘 나오는 이 지금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메타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쵸.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네. 그 모든 업종을 이제 통틀어서 뭔가 전환율이 높은 소재를 딱 뭔가 어떤 종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네. 지금 저도 그렇고 이제 DB 업종이든 이커머스 업종이든 그리고 메타 관계자분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영상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 소재가 어떤 영상 소재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뭔가 롱폼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그 롱폼 영상을 컷 단위로 분할을 해가지고 컷 편집을 통한 작은 그런 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겠고, 광고를 위한 쇼폼 영상 여러 개를 준비해서 그거를 A/B 테스트해서 그 광고에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근데 막 그런 부분이 없다, 나는 영상 만들어준 게 없다, 소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뭔가 소재에 들어있는 그런 물체라던가 폰트라던가 아니면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뭐 반짝거리거나 흐르던가 아니면 위에서 날라온다던가 이런 모션적인 효과를 줘서 GIF 형식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뭔가 이미지 멈춰있는 이미지보다 움직이는 게 좀 더 네. 전환율이 높군요. 네. 근데
그게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긴 또 어려운 게 업체마다 오히려 단일 이미지에서 더 전환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0%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뭔가가 후킹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좀 더 전환이 잘 된다. 그리고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를 들었을 때 피드 지면이랑 스토리 지면에서 보이는 소재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팅을 할 때 피드 지면 소재와 그 피드 지면 소재를 리사이징한 소재를 스토리 지면에 세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따로. 왜냐면 구자별로 이렇게 따로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런 세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가시적인 게 보기 좋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 지면에만 영상 소재를 활용하고 피드 지면에는 단일 소재를 이제 세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재에서는 뭔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게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이목을 끌다 보니까 뭔가 시각적으로도 좀 화려한 그런 효과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도 뭔가 채도를 높인다던가 대비를 높인다던가 해가지고 좀 더 자사의 제품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미지는 좀 더 제작을 하는 게 전환율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소고점을 잡고 그 소고점을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하는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정말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특히 이제 배너 광고 쪽 정말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좀 식품 업종으로도 진행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식품 업종 중에서는 좀 어떤 소재가 좀 좋았나요? 식품도 저 같은 경우는 소재 16개도 훨씬 넘게 이제 해가지고 한번 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 공통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빨간 그런 이제 제품이었는데 손으로 이제 딱 잡고 있는 경우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제품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좀 더 이제 먹었을 때를 좀 더 소비자 입장에 상상할 수 있도록 뭔가 손으로 직접 묻혀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좀 더 궁합이 좋은 음식과 같이 젓가락으로 들고 있는 그런 소재라던가 신체 일부라니까 좀 웃긴 한데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이게 뭔가 실사용하는 모습. 네, 그쵸. 이제 실사용하는 모습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불어가 아니고. 그쵸. 뜬금없이 발이 나오거나 그쵸. 뜬금없이 막 눈만 있거나 이러면 또 이제 손이 나와야죠 이제 식품 그쵸. 같은 경우는. 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영상도 실제로 사용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네. 네 뭔가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네. 메타도 그렇고 밤에 라면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이게 후킹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후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혹시 그 뭔가 직접 광고 운영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다른 이제 광고를 봤을 때 이 광고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나요? 연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이런 광고가 너무 좋았다. 좋았다. 메타에서요? 네, 되게 이 광고가 되게 눈에 가더라 이런 그런 것도 있었나요? 저는 이제 분양 쪽에서 네.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광고에서 제가 굳이 제가 뭔가 제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고 광고로 뭔가 모든 걸 다 섭취할 수 있는 걸 그런 광고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분양 광고를 예를 들면 이제 분양을 뭐 그냥 사진만 찍어놓는 사람이 있고 네. 모델하우스 내부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집에 관심이 있어도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영상이 모델하우스를 있으니까. 가서 그냥 영상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는.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좋겠죠. 그래서 좀 그런 소재들이 좀 많이 눈에 가고 좀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소재에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 이제 많이 드리긴 하지만 저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메타하면 비승인이죠. 메타 비승인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실 메타 소재 비승이 나는 경우 이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네. 풀기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못 푼다고 보셔도 포기해야 되죠. 거의 90%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보통 정말 사유가 너무 다양해서 그 사유를 일일이 맞추기가 어렵고 사실 비승리 안 나는 소재 위주로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좀 비승리 많이 나던가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체를 일부러 이제 손 같은 게 나와서 음식을 이제 잡고 있는 거 이런 게 좋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해져가지고 네. 뭔가 그 제품보다 신체가 중점적으로 나온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또 반려가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신체를 파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식품을 파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거에서 이제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반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잘 좀 컨트롤해서 좀 조율을 잘 해가지고 소재를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뭐 바디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광고를 운영을 했었는데 바디워시, 바디바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씻는 장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씻는다 했는데 이게 신체 일부가 강조되거나 신체 일부가 확대된 경우에는 이게 반려 처리가 돼요. 확대도 반려가 되는. 네, 그래서 막 종아리를 그냥 찍었을 뿐인데 내 종아리인데 신체 일부가 확대된 거라서 반려가 됐다는 거예요. 네. 비승인이 됐대요. 그래서 아이 이거 억울할 만한데요. 네, 종아리도 안 돼 이러면서 등도 안 되고 네 종아리도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의 신청을 넣었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상부에서 그 허락해주는 기준 그리고 안 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 언제 답변이 온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는 답변이 오게 돼 있거든요. 메타 이제 규정상. 그러면 그 답변이 왔을 때 뭔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대행사기 때문에 메타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 직접적인 커넥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했다. 근데 이 신청이 반려가 됐고 이 반려 사유가 우리가 사용한 소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다. 오케이가 되면 비승 다시 풀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커넥팅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의 신청을 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이의 신청 안 되면 또 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동안 그 소재는 계속 죽은 소재로 남아있고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래서 대행사를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반려 자체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팅을 하자마자 바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지만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반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좀 이제 소비자 이제 고객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반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고당한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이제 불쾌감을 조성했다. 그렇죠. 불쾌감을 조성했다. 그러면 그 소재는 이제 어플을 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삭제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삭제가 누적이 되면서 계정이 정지 장난된다던가 아니면 페이지가 정지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려가 되었을 때 무작정 반려됐으니까 삭제해야지, 빨리 없애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포시 오프만 해두시고 그대로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저희가 네 저희 벌써 35분이어가지고 네 이 부분도 활용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오늘 알차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이제 메타에서 이제 좀 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을 좀 하자면은 메타 다 하잖아요 요새. 뭐 특히 뷰티나 패션 업종은 메타는 거의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곳에서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로아스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 타겟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 분배할 때도 이제 본인의 KPI에 맞춰서 어떻게 예산 분배를 해야 되는지랑,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도 카피라이팅 테스트나 그 소재 테스트,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 테스트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랑, 그리고 메타 광고의 장점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소재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영상,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패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특이점이 있겠죠. 어떤 특이점이 맞는 그런 전환율 높은 소재들을 항상 사용하고, 소재는 많을수록 좋지만 이제 비승인 같은 경우도 항상 대비해서 좀 더 차선책도 마련해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좀 바로 오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메타 광고에 있어서 효율을 높이고 로아스도 20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볼 수 있고 데이터 자체를 확인을 잘 할 수 있는 마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케터 여기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면, 실제로 비승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승인이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잘 알고 있으니 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오실 때는 혹시 어떤 주제로 오실지. 이제 저는 업종을 하나 이제 선택해가지고 네. 그 업종에 대해 좀 더 메타 광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메타 광고 세팅하는 법을 보여주시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도 그럼 꼭. 같이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